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바로 물류산업의 ESG 전환입니다. 네, 예전엔 그냥 물건을 잘 옮기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옮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 물류 ESG가 도대체 뭐고 또 글로벌 트렌드나 국내 상황은 어떤지 이게 왜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 ESG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 세 글자 앞머리잖아요. 네네. 이게 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됐고요. 물류 ESG는 이걸 이제 운송이나 보관, 포장 같은 물류의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물류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각 요소가 물류 현장에선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특히 그 환경, 이 측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 물류 분야가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4% 정도 차지하거든요. 14%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와. 네, 꽤 크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줄이는 게 이게 정말 핵심 과제예요. 예를 들면 전기 트럭이나 수소 트럭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하는 거. 아, 요즘 도로에서 가끔 보이는 그런 차들이요? 네네. 그리고 AI 같은 걸로 제일 효율적인 경로 찾아서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포장재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수송 부문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8%나 줄여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와, 37.8%면 정말 쉬운 목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이죠. 그럼 환경 말고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사회의 S나 지배구조 G는 어떤가요? 네. 사회 측면에서는 역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로자의 안전이나 권익 보호가 중요하고요. 또 공급망 관리할 때 공정하게 하는 거, 지역사회랑 잘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죠. 특히 그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시행되고 나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 규제가 아니라 잘못되면 경영진이 직접 책임져야 하니까 기업들이 없인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배구조 G는 결국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그리고 위험 관리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공급망이 막 전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이 투명성, 그리고 각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특히 유럽 쪽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확실히 EU가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범 운영 들어간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이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인데요. CBAM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이용하는 물류 회사까지도 비용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기업들한테 자기네 협력업체 포함해서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를 직접 챙기도록 요구하는 거고요. iOS 41083 같은 표준도 있는데 이건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어떻게 계산하고 보고할 건지에 대한 국제 표준이거든요. 이게 또 EU 27개국에서는 의무 표준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좋은 일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안 지키면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비용이랑 직결되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 자체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RE100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아리백, 구글, 애플,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 한 40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부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파트너 회사들한테도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공급망에 포함된 물류 기업들도 당연히 재생에너지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자기들 협력사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군요. 네, 거기다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기업들 환경 정보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 감축 노력까지 평가 기준에 넣겠다고 하니까 기준은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이야, 글로벌 압박이 정말 거세네요. 그럼 우리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잘 따라가고 있나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직스 같은 우리 주요 물류 기업들 보면요. 이미 ESG 보고서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아, 보고서부터 내는군요. 네, 그리고 전기 화물차나 수소 화물차 도입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AI 써서 배송 경로 최적화해서 탄소 배출 줄이고 또 친환경 포장재 쓰는 노력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류센터 자체를 태양광 발전 같은 걸 활용해서 그린 물류센터로 짓는 움직임도 꽤 활발해요. 기업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만 쪽에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요 항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술이랑 친환경 시스템 합쳐서 스마트 그린포트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 그린포트요? 네, 울산항은 하역 장비 같은 걸 수소연료 전지 기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인천항도 항만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목표를 아예 법으로 만들었고요. 2030년까지는 코스피 상장사 전부 ESG 공시 의무화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서 보니까 최근 5년간 물류 관련 뉴스에서 지배구조, 지속가능, 친환경 이 세 단어가 핵심 키워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초기에는 좀 환경 E 쪽에 관심이 쏠렸다가 점차 사회 S나 지배구조 G 쪽으로 관심이 넓어지는 추세가 뚜렷하대요. 이걸 보면 ESG가 진짜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경영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물류 ESG는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산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식, 뭐랄까? 뉴노멀이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AI나 IoT,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이런 기술들이 탄소 배출량, 실시간으로 딱 추적하고 공급망 전체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운송 효율을 막 극대화해주니까요. 결국 ESG 경영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셈이죠. 하긴 소비자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엔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배송 옵션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또 지정학적 문제로 공급망 재편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ESG 기준 잘 맞추는 공급업체를 선호하게 될 테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뭐랄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단순히 비용 부담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 물류 ESG 도입이라는 게 기업에게는 그냥 추가적인 비용 부담일 뿐일까? 아니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필수적인 투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물류 ESG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